하겠습니다. 그냥 P태그예요. P태그만큼의 영역이 있겠죠. 자, 제가 새로 고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실습이 벌써 열려버리는데 이거는 기존에 나와라는 거예요. 좀 아까 왜 비저빌리티에 대해서 비저블 이었을 때 나와라. 만약 위에서 나오지 말라고 했다면 밑에서 나와라. 그랬을 때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게 먼저 나와버린 거고요. 이 부분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해 보면은 이렇게 생기죠. 요 자리는 그대로 있되 내용만 클리어가 되는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히든으로 비저빌리티를 밸류 값을 설정을 했을 때는 텍스트는 없어지만 자리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새로 고침 어떻습니까? N호 N이는 자리가 아예 없어지죠. 자리 자체도. 근데 비저빌리티로 해서 히든으로 해서 들어가면은요, 자리는 그 자리로 나와 있어요. P 태그에 대한 영역이 그대로 있는데 내용만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일반 실습이 안 되는 거 있죠. 컬랩스. 테이블이나 셀 영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기존 다른 내용은 숨김으로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숨김으로 되는 거는요. 제가 일단 내용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div를 3개를 줬습니다. 현재 컬랩스를 준 게 2가지예요. 그리고 나서 주지 않은 게 하나예요. 그러면은 결국 얘만 나와야 돼요. 자, 비저빌리티 다시 한번 테이블이나 셀에서 거의 사용하게 돼 있고 일반 요소로 하면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숨기도록 돼 있는다 그랬죠? 저장을 한번 해봅시다. 숨김, 새로 고침. 새로 고쳐졌고 내용을 봅시다. 숨김이 돼 있죠? 자리는 그대로 유지가 돼 있어요. 이거는 굳이 숨김을 하는데 컬랩스를 쓸 이유가 전혀 없겠죠. 숨기지 않을 때, 일반적인 내용일 때 테이블, 셀 아까 설명해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주로 여기서는 핵심 포인트, 비저빌리티 딱 들어가면은 텍스트 내용은 출력되지 않고 자리는 그대로 보존되고 실제 내용은 출력되지 말아라. 그 대신 자리는 그대로 유지되라. 디스플레이 NONE는 자리 내용 다 없어져요. 자, 보겠습니다. 비저빌리티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는 히든입니다. 히든에서는 이렇게 아까 보셨죠? 두 번째 라인이 없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내용은 포지션입니다. 물론 항상 강의를 해드릴 때마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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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쓰인다, 많이 쓰인다 하도 말씀을 드려서 좀 조금은 식상하실 겁니다. 근데 하기사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없고요. 다 중요한데 포지션 또한 잘 쓰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포지션이 없는 코딩은 있을 수가 없죠. 지금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포지션이 우리가 사용하는 내용들이 한 4가지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기본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 부분이죠. 스태틱. 원래 박스를 생성해서 배치를 원래 객체별로 하는데 탑, 레프트, 라이트, 보텀 이렇게 각 속성을 지정해도 무효가 됩니다. 그런 것 자체가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일반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는 뭐하러 쓰냐? 그럼 또 제가 드릴 말씀이 있죠. 위에서 상속받는 포지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렐러티브라든가 앱솔루트 이런 거를 초기화시켜버리는 거가 될 수도 있죠. 디스플레이 NONE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 부분. 이 부분, 렐러티브를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 렐러티브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 박스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배치가 되는데, 원래 박스의 위치에서 원하는 쪽으로 이동이 돼요. 예를 들어서, 렐러티브라는 것은 상대 배치입니다. 절대 배치가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서 렐러티브다. 그런데, 레프트로 50만큼 가라. 그러면 레프트로 한 50만큼 이렇게 가는 게 렐러티브예요. 그런데 상대 배치가 아니라 절대 배치가 있습니다. 앱솔루트. 이 앱솔루트는요, 만약에 이렇게 있다. 50만큼 가라. 그러면 여기서 50만큼 갑니다. 절대 위치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안 놉니다. 그 차이가 되겠고, 그리고 픽스트. 이 부분이 고정 위치로 해서 하나의 레이어를 둥둥 떠 있을 수 있게 스마트폰에서도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고, 원래 표준 브라우저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배치를 따로 해주는 건데, 좀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저희 R&D 팀에서 준비한 그 예제는요. 소스를 보십시오. 앱솔루트에서 컬러 값 주고 폰트 이런 건 다 필요 없고요. 포지션 렐러티브에서 앱솔루트와 렐러티브를 지금 2가지를 줬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가 렐러티브인데 두 번째 렐러티브 내용 보시면은 느껴보신다면이라는 부분 있죠. 아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있는데 위에 내용이 겹치지 않습니까? 이게 앱솔루트입니다. 내용을 제가 직접 실습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웹표준 입문에서도 상당히 많이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항상 하는 내용이죠. 이거는 타이틀이 되겠고요. 가장 기본 사항으로 제가 보여드릴 사항은요. 이 상황입니다. 포지션 값에 이제 텍스트를 좀 구분하기 위해서 컬러 값이나 좀 진하게 해주고 내용을 좀 줬습니다. 이 내용에서 포지션이 밸류가 앱솔루트다. 한번 적용된 값을 보면은 새로 고침했을 때 이렇게 내용이 되죠. 그냥 배치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배치로 해서 앱솔루트로만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냐면 좌표로 해서 위치값 같은 거랑 길이값을 다 주셔야 됩니다. 위치값이라는 거는 레프트와 라이트, 탑, 버텀이죠. 아까 그 슬라이드 쇼에서 보셨던 것처럼 저장을 하면은 앱솔루트는 그 자리에서 저장이 안 돼요. 만약에 이렇게 위치를 주면은 한마디로 날개를 달아준 거거든요. 앱솔루트라는 것은 문서의 최측 상단이나 그 레이아웃의 최측 상단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문서의 레이아웃의 어떤 포지션에 대한 개념이 없잖아요. 좌측 상단에서 레프트 170, 탑 70 정도로 해서 사이즈가 나와야 이게 올바르게 CSS 코딩이 된 부분입니다.
새로 고침해 봅시다. 어떻습니까? 원래 여기 내용이 있어야 되죠. 그럼 얘가 어디 갔죠, 지금? 메뉴로 올려볼까요? 이렇게 현재 값을 준 것처럼 170에 70만큼 위치가 된 거다. 이거는 떠있는 픽스트하고 다른 거예요. 앱솔루트는 항상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이것도 여러 번 작업이나 실무가 있으셔야 이해가 정확히 빠릅니다. 아, 무조건 앱솔루트라면은 문서 초기로 가버리는구나. 문서 초기라는 것은 여기로 가버리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어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시죠? 위에서 상속으로 썼다면 그 상속의 기본으로 해서 여기 중에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비교적으로 보여드린다면은 렐러티브입니다. 렐러티브는 같은 위치에서 있는 거죠. 아까 설명해 드리는 것처럼 이 좌표에서 170, 7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장을 한번 해보고 실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했더니 어떻습니까? 여기서 170, 위에 기본에서 70만큼 이렇게 간 거를 확인할 수 있죠. 스타틱은요, 하나 많아요. 똑같아요. 같은 자리예요. 이렇게 스타틱이라고 해서 정해줬고 위치를 안 정해줬죠. 새로 고침했더니 이렇게 나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스타틱은 위치를 레프트나 탑, 라이트를 줘도 먹히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번 제가 실습 삼아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타틱으로 해서 기본 밸류 값을 줬을 때 이 위치 제가 새로 고침했는데 현재 위치를 잘 기억하시고 이곳에다가 제가 좌표를 넣는다고 하죠. 레프트, 탑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 고침을 해보면은 아무 변화가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얘는 좌표가 먹히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 그 위치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했었던 픽스드 한번 두둥실 떠 있는 내용이라고 했죠. 포지션에 픽스드, 그냥 픽스드만 준다고 해서 떠 있는 건 아니죠. 밸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밸류가 물론 이 내용인데 여기에 상하는 좌표값, 레프트 얼마큼 가고 탑으로 어떻게 가고 이렇게 저장을 해봅시다. 새로 고침한다면 이렇게 어떻습니까? 지금 얘를 주목하세요. 얘가 지금 현재 이 좌표에서 떠 있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도 안 움직이고 계속 이 자리에 머물러 있죠, 지금. 이게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던 픽스트입니다. 이렇게 두둥실 떠 있는 레이어라고 해야 되나요? 객체라고 해야 되나? 요소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 내용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앱솔루트하고 했는데 지금 스타틱과 픽스트 내용을 좌측과 우측, 전후로 소스를 가만히 분석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리고 나서 또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길이 값이에요.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넣습니다. 탑값 해가지고 보시면은 탑을 40으로 했습니다, 지금. 그럼 위에서 무조건 40인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던 내용처럼 높이 100 중에서 40을 줘서 그 밑에 경계로부터 여기 지금 보면 40만큼 떨어졌다고 아주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이 내용은 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실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만약에 위치를 이 정도로 한다고 합시다. 두둥실 떠 있는 거라든가 포지션이라든가 앱솔루트를 줬을 때 그럼 레프트가 이만큼이고 탑이 이만큼일 거 아니에요. 그럼 레프트가 탑을 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라이트 버텀은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스마트폰 모바일 홈페이지를 제작하면서 주로 느끼실 건데요. 어떤 브라우저든 어떤 기기든 오른쪽에 딱 정렬을 해서 붙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이만큼의 여백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각 기기나 각 브라우저별로 이만큼의 사이즈를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얘는 라이트로 정해주는 겁니다. 기본 PC용 홈페이지에서는 뭐 레이아웃이 1000 정도 하잖아요. 거의 1000이나 1024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끝에 붙이려면은 뭐 한 얘가 한 100 정도 사이즈라고 하면은 900 정도 하면 딱 붙겠고 850 정도 하면 여기 50 정도가 남겠네요. 그런데 그렇게 쓰실 거 없고요. 만약 이렇게 됐다 그럼 포지션 절대값 정렬을 했을 때 오른쪽에 한 30픽셀 정도 남겨두고 얘를 두둥실 떠있게 하고 싶다. 그러면 레프트 몇 계산이 아니라 라이트 30으로 하면 오른쪽에 딱 붙지 않고 오른쪽에서 30만큼 떨어집니다. 그래서 라이트라는 개념이 필요한 겁니다. 라이트에 대한 구현 설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레프트로 막 쭉 계산하는 게 아니라 라이트로 해서 이렇게. 만약 오른쪽으로 딱 붙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라이트 0이에요. 라이트 0을 해주지 않으면 여기에 딱 붙습니다. 원래가. 기본이 정렬이 레프트입니다. 라이트 0을 해주면 오른쪽에 딱 붙고 탑 0으로 해주면 붙는데 탑은 굳이 해주지 않아도 되지만 레프트 라이트 중에서 라이트는 반드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버텀이 나오는데요. 뭐 버텀을 굳이 쓸 필요가 있나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실습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버텀도요. 기본 탑 값은 뭐 상관없어요. 근데 바닥 값으로 해서 이 개체를 한 5픽셀만큼만 떨어지게 하고 싶다. 그리고 고정을 시킬 거다. 픽스트를 이용해서. 그러면은 이 픽스트를 이용해서 아래 고정을 하는데 이게 주로 스마트폰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아래 고정을 하는데 그 아래 고정을 무조건 0 값으로 하면 딱 바닥 값을 붙겠죠. 그리고 아래 5픽셀을 떨어뜨려라. 그 5픽셀만큼 내용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포지션 렐러티브 말고요. 앱솔루트, 픽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항이 사용이 반드시 돼야만 합니다. 그래서 버텀에 대한 값 0으로 됐죠, 지금.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요. 레프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왼쪽으로 안 하면 그냥 왼쪽으로 원래 붙지만 사이즈를 몇으로 해라. 그러면은 몇을 여백을 남겨두고 나옵니다. 그래서 레프트에 대한 실습 보시면 이건 앱솔루트든 렐러티브든 상관없어요. 일단 레프트로 해서 가는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총정리죠. 여러분 보시면은 길이 100분율 그냥 읽어보시면 라이트를 100분율로 준다면 라이트 뭐 몇 프로 버텀 오토 이런 식으로 해서 기계에 따라서 바뀌어라. 이거는 뭐냐? 렐러티브입니다. 상대 배치. 이 상대 배치는 제가 웹표준 입문, 고급, 실무, 아주 그냥 모바일 CSS3 버전에서까지도 늘 쭉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입니다. 이거죠. 상대 위치는 현대 위치에서 몇으로 하라면 여기서 노는 거고요. 상대 배치에 대한 기본 실습 사항입니다.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앱솔루트. 절대는 그 요소를 떠나갖고 여기서부터 하거나 기본이 시작되는 시점에서부터 여기서부터 합니다. 만약 여기서 이렇게 놀아야 되는데 렐러티브를 안 해주고 앱솔루트라면 여기서 놉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요. 앱솔루트. 왼쪽으로 해서 IT 최고의 BR 전문가 이렇게 나가는 걸 보실 수 있죠. 이것은 그냥 기본이고 H2에 대한 부분 있죠. H2에 대한 부분이 앱솔루트로 해서 탑 40, 레프트 200. 그 부분이 얘잖아요. 그래서 거두절미하고요. 이거를 제가 스마트폰으로 해서 모바일 CSS3 버전의 팁으로 넣은 거 중에서 미리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앱솔루트로 해서 탑 0 값을 준 거예요.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스크롤 되는데, 그리고 지금 내용 나오죠? 내용이 그냥 넘어가 버리잖아요. 이렇게. 이게 바로 모바일 스마트폰에서 하단에다 광고를 이렇게 뿌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픽스를 반드시 써주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Z인덱스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Z인덱스는요, 이렇게 축 순서인데 CSS 2.1 명세에서 제가 보니까요, 이 박스는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div 박스죠. 3차원의 위치를 가지게 된다고 서술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가로, 그러니까 수평이죠. 세로 수직. 이 Z 인덱스라는 기본이요, Z 엑시스라는 겁니다. 축이라는 거죠, 엑시스. 근데 이 Z 엑시스는요, CSS에서는 Z 인덱스로 표현이 되는 거였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강의하면서 원래 Z 인덱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게 어원을 들어가 보니까 어원까지는 좀 그런데요. 이게 기본이 Z 엑시스였다는 겁니다. 아까 그렇죠. 축으로 해서 그 위치 좌표를 정해주는 거죠. 그런데 작업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이거는 웹표준 입문에서도 구체적으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겹치는 거죠. 근데 이 겹치는 것은 그냥 겹치는 게 아니라 뭐에 적용이 돼야 되죠? 바로 포지션이죠. 포지션은 우리가 이전에 앞전에서 배웠던 부분이고요. 그게 이제 값수로 따지는데 정수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 거에 따라서 숫자가 적어질수록 뒤로 가는 거겠고 마이너스는 그 이전 뒤로 가는 거겠죠. 그리고 플러스라고 표시를 안 하는 게 바로 양수가 되겠죠. 그렇게 숫자로 해서 표현이 되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나올 내용 보시면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넘버로 해서 정해주는 거죠. 숫자, 음수, 양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오토 기본값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기본값으로 들어가는데 오토라는 기본값으로 해서 했을 때는 뭐 아까 제가 잠깐 넘어갔는데 부모 스택 순서랑 맞게 같이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출력된 것은 무엇이냐? 바로 길이로 된 거죠. 퍼센트, 숫자, 넘버. 그러니까 넘버로 해서 이렇게 포개지는 효과가 나오는 거죠. 제가 여러분이 답답하실까봐 웹표준 입문에서 작업한 내용을 보여드리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소스는요, CSS를 제가 설명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면 웹표준 입문에서 작업했던 거라고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저장해서 적용된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새로 고침을 해서 보면은요, 이렇게 지금 포개진 거 보이시죠? 이게 지금 여러분 딱 보면 아시겠죠? 웹표준에서 입문해서 작업을 한 부분이구나. 초록색이 맨 뒤에 있고 그 다음 빨간색이 맨 앞에 있죠. 이 순서를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서가 적을수록 뒤로 간다는 거죠. 이 소스를 보여드린다면요, 지금 이렇게 소스가 나오고 있죠. 이건 웹표준 입문에서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다른 거는 보실 게 없고요. Z인덱스를 정의를 3과 2를 했죠. 그리고 위에는 Z인덱스를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Z인덱스를 주지 않은 거는 안 좋기 때문에 맨 뒤로 가 있고 그 다음 숫자가 높은 순으로 앞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맨 뒤에 초록색으로 앞으로 나오려고 하면은요, 여기서 이 부분이 지금 초록색이지 않습니까? 초록색인데 다른 거는 3, 2, 현재 레드 값이 맨 앞이었군요. 그런데 이거를요, 제가 Z인덱스를 숫자를 높여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높은 숫자 몇으로 하면 되죠? 그러니까 4 이상이면 되죠. Z인덱스 4라고 해서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세로 고치면서 본다면 맨 뒤에 있게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이거는 지금 웹표준 고급에서 강의한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근데 여기서 가장 유용하게 사용했던 게 Z인덱스 숫자로 해서 한 게 메뉴에 바로 위에 걸쳐지게 해서 U라는 아이콘을 Z인덱스를 줬다는 건 아시겠죠? 그래서 Z인덱스는 필요 적절하게 잘 쓰시면은 여러분도 만족하시고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여드릴 저희 예제는요. 쭉 요소를 지정한답니다. RGB로 뭐 나타낸 값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현재 ID 값을 줬는데 Z인덱스 3, 4, 2, 1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아래 옐로우는요. 숫자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3이죠. Z인덱스. 현재 옐로우는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무슨 시험을 보거나 그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런 사항이 있구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Z인덱스에서 빠질 수 없는 거는요. 바로 스택입니다. 이렇게 지금 내용이 출력이 되고 있는데 제일 먼저 뭐 그냥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좀 알 수 없는 그런 지금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요. 설명은 제가 해드리겠는데 이렇게 그리고 이런 식으로 6가지가 내용이 나오는데 Z인덱스가 올바르게 적용된 속성은요. 자연적인 수택 순서를 변경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봤던 1번에서 6번까지. 근데 이 Z인덱스의 레벨 순서라고 하죠. 순위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A 요소랑 B 요소 이 부문을 해두고요. 이때 A와 B 이 레벨 순위는요. 높은 쪽이 상대적으로 더 앞쪽에 위치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그 보신 것처럼. 근데 최상위 입장에서 보면은요. 뭐 자식이 있고 손자가 있잖아요. 손자들의 자리 싸움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6번까지 외관의 순서로 위치가 지정된 요소입니다. 뭐 5번 외관의 순서로 인라인 요소입니다. 이렇게 1번부터 해서 내용을 쭉 보시면은요. 이 Z인덱스가 올바르게 적용된 속성은요. 이 자연적인 스택 순서를 변경할 수가 있어요. 변경할 수 있다는 거는 Z인덱스 양수 숫자를 높이거나 음수 숫자를 높여서 맨 뒤로 강제적으로 가게 하거나 맨 앞으로 강제적으로 가게 하거나 그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Z인덱스랑 좀 연관이 있다고 그래야 되는데 클립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정된 내용만 보여주게 되는 부분인데 설명이 지금 나오고 있죠. 클립의 밸류 값이에요, 현재. 클립의 밸류 값이 오토가 있고 또 쉐이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클립은요, 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포토샵을 좀 해보셨다면 이해가 좀 되게 빠르실 거예요. 포토샵이랑 플래시. 왜 플래시에서 커튼 효과 있죠, 마스크 효과. 이런 효과 개념이 같은 거. 그러니까 플래시 같은 경우에서도 지정된 영역을 가려놓고요. 마스크 효과잖아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없어지고 가려지고 나오고 이런 거. 근데 이게 플래시나 이런 거는요. 원형도 되고 여러 가지 모양도 되는데 사용자 지정 모양 이런 게 다 되잖아요. 근데 현재는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요. CSS 레벨 2도 그렇고 3도 그렇고요. 사각형만 지원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클립 속성은 좀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오버플로우 속성에 비저블 이외의 값이 지정돼 갖고요. 블록 레벨 요소 아니면은 치환 요소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버플로우에 비저블이 지정되면 값이 무효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아마 인터넷 익스플로러 6에서는요. 포지션은 앱솔루트로 지정해야 되고 콤마를 사용하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쉐이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좌표로 해서 이 위치로 해서 원하는 영역만 잡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내용을 보시면 탑, 라이트, 버텀, 레프트를 잘 보셔야 돼요. 그대로 잘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라이트는 이런 식으로 버텀, 레프트. 이게 결론은 뭐냐면요. 값의 쉐이프를 지정한 경우 쉐이프는 뭔지 아시죠? 레프트와 라이트 합이 요소의 폭과 같거나 그 이상일 때예요. 그렇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탑과 버텀이 합이요. 요소의 높이와 같거나 그 이상일 때는요. 모든 내용이 잘려갖고 아무 내용도 안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네 가지 표현을 어떻게 해주느냐? 그러니까 네 가지라는 것은 지금까지 보셨던 탑, 라이트, 버텀, 레프트 이 네 가지는요. 길이값 또는 오토로 해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길이값은 뭐죠? 퍼센트 이런 게 아니라 픽셀, EM, PT 뭐 기타 등등 길이값. 음수 길이 허용되죠. 마이너스 값. 그리고 오토에 잘린 부분이 주어진 모서리 이제 그 엘리먼트 생성된 박스 모서리랑 같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말이 너무 어렵죠. 근데 오토라는 거는 딱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0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오버플로우 속성이요. 비저블이 아닐 때 잘린 부분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잘린 부분들의 서로 혼합된 표현이 되면서 그 사용도구 문서 창의 테두리를 초과할 때요. 내용은 정의해 놓은 그 상황에 따라서 잘라져서 안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한 게 이렇게 말만 드리면 답답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클립 주의사항을 받아봤습니다. 저희 R&D 팀으로 해서 일단 실습을 좀 보세요. 실습을 보시면은 이렇게 원하는 부위만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지금. 탑, 라이트, 레프트, 버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수치값도 준 거여도 여기서 앱솔루트 이런 거 보실 필요 없죠. 백그라운드 URL에서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건 다 아실 테니까 요 부분으로 해서 얘가 이만큼이 나온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물론 실습을 하면서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세 번째까지 사항만 알고 계시면 이게 뭐구나 정확히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요,
제가 고리타분하게 설명해드렸던 내용 플러스 아까 그 내용 해가지고 내용을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준비한 부분이 클립 부분에 여러분이 좀 쉽게 아실 수 있는 아까 그런 그림으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이미지 불러와서 아까 우리 R&D 팀에서 만들어 드렸던 예제랑 똑같은데 제가 사이즈만 길이값이죠. 길이값만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일단 저장해서 요 사항만 확인을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새로 고침해서 보면은 현재 얘는요 앱솔루트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산 공부로요 제가 질문을 받아본 것 중에서 이게 다 웹퍼블리셔 전문가분들이 이용하시는 건데 예를 들어서 6강까지만 딱 듣고 끝내신 경우에 7강에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질문들을 하세요. 다음에 테이블이나 엔터를 쳐도 내려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논다고. 이와 같은 경우입니다. 현재 앱솔루트로 했죠. 앱솔루트로 했기 때문에 얘가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겁니다.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앱솔루트를 렐러티브로 바꿔줘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이거는 학습을 위해서 제가 웹표준 입문에 아주 똑같아요. 소스도 다 앱솔루트로 되어 있습니다. 얘를 렐러티브로 해서 한번 새로 고침해 볼까요? 그랬더니 렐러티브에 대한 영역을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렐러티브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줄 바꾸면 되지만 Z인덱스 효과는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사용자 엔터로 들어갈 거니까 새로 고침 어떻습니까? 이거는 좀 다른 내용이었는데 제가 좀 뜬금없이 현장 실습이라고 해두죠. 그런데 이게 원래 지금 강의하는 부분은요. 얘잖아요. 얘인데 얘 이미지를 그대로 표현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제일 먼저 오토라고 예를 듭시다. 오토는 아까 제가 구구절절히 설명해 드렸던 내용 중에서 오토는 0값입니다. 하나만 합니다. 그러면 딱 보셨을 때 그러면은 이 그림이 다 나오겠구나 생각을 하시죠.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지금 판단하시는 분은 공부 열심히 한 겁니다. 왜 그렇지 않느냐? 높이와 넓이 값을 줬잖아요. 오토라는 것은 이 영역에서 0값으로 다 나오라는 거예요. 그 영역을 차지하라는 겁니다. 볼까요? 새로 고침했더니 이렇게 200에 200 값으로 해서 내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내용을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소스에서는 나오지 않아야 돼요. 100%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정된 영역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 고침했더니 안 나옵니다. 그러면 지정된 영역으로 200에 200으로 해서 새로 고침했더니 200에 200으로 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오토에 대해서는 뭔지 감 잡으셨습니다. 근데 가장 어려운 좌표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돼 있었죠. 그런데 이 표현되는 영역의 기본은 뭐다? 영역 내에서 200에 200 내에서 얘는 100만큼을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자, 일단 얘를요. 저장하고 새로 고침했습니다. 그냥 말로 막 설명하기보다 제가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90으로 했습니다. 지금 어느 쪽을 잘 보시냐면 되냐면 여기 부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새로 고침했습니다. 보면은 90으로 했더니 얘가 약간 올라갔죠. 탑이라는 겁니다. 탑 값이 200 픽셀 한도 내에서 90으로. 자, 다시 110. 잘 보세요. 새로 고침. 했더니 그만큼 더 200에 200에 110입니다. 지금. 나머지 값이 보여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리고 170이죠. 얘를 150으로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만큼이 면적이 잘렸죠. 잘렸다고 표현하기보다는요. 200에 200 중에서 이 좌표를 잘 계산해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직접 스스로 실습을 해보면서 작업을 하시는 게 가장 알맞습니다. 쓰임새가 있다 없다는 얘기할 게 아니고요. 지금 사항은 이렇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이 클립은요. 이론적으로 좀 알고 계실 게 좀 사정이 있습니다. CSS2 사양서를 제가 보니까 정오표에 1998년, 꽤 오래된 얘기네. 5월 12일 날 공표된 내용에 근거하면요. 클립 속성 값에 쉐이프를 지정하는 경우에 네 변 있죠. 네 변에 각각의 콤마를 구분해서 지정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원래 없던 규칙이 생겼기 때문에 혼란이 왔었던 부분이고 이것 때문에 브라우저에서는 콤마를 표기하지 않아도 지원하게 됩니다. 콤마가 무엇이냐? 구분과 구분 사이의 콤마죠. 이게 말로 하는 것보다 이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저장해서 새로 고침했더니 아무 바뀐 사항은 없어요. 하지만 좀 더 표기하기 편하게 콤마로 했는데 콤마를 하지 않아도 지원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CSS 2.1 권고 후보에서는요. 브라우저 지원 상황 때문에 좌상단을 기준으로 위치를 계산하게끔 아까 보셨잖아요. 제가 좌측을 처음에 보라고 했는데 위부터 왼쪽이 변하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좌상단, 좌 0, 탑 0 이런 식의 기준을 위치로 계산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보시게 될 오버플로우입니다. 오버플로우는 설명하기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요즘 많은 실습 작업이라든가 코딩 작업이 완벽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오버플로우를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 오버플로우라는 이 기능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때로는 전부 모든 크로스 브라우저, 멀티 브라우저가 다 먹히는데 인터넷 익스플로러 6에서 만든 메뉴가 아래로 처진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내용을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웹표준 코딩을 완벽히 하신 상태에서는 이 내용이 이해가 갑니다. 바로 그거예요. 설명 그대로죠. 이런 내용은요. 박스 내용 영역의 범위로 제한이 되는 거죠, 원래.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박스라 가로 몇, 세로 몇 이렇게 정해진 블록 박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밸류 값이 이제 붙겠죠. 어떤 길이 값은 없을 겁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이렇게 밸류 값 바깥쪽도 표시가 되는 거고, 이 값이 지정돼 있어도요, 브라우저의 표시 영역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내용이 잘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곧 무슨 이야기냐면 브라우저 버전과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비저블에 대해서 실습을 먼저 봅시다. 앱솔루트로 탑, 레프트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높이, 넓이 돼 있는데 오버플로우를 비저블로 했습니다. 그럼 아까 설명해 드린 그대로 어떤 브라우저에 어떻게 쓰였냐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박스 밖으로 나가는 내용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잘려진 부분의 크기랑 모양은요,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요, 요만큼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사각형 내에만 딱 보면은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었던 내용이 생각나시죠? 바로 클립 속성으로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내용을 본다면 히든에서는 이렇게 감춰지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클립에서도 딱 지정된 좌표 그 위에서 얼만큼 왼쪽에서 얼만큼 그렇게 보여줬듯이 내용은 많지만 이만큼만 이렇게 잘려서 보여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히든의 기본 밸류 값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잘려서 보이지 않았던 부분 있죠, 아까. 그 부분을 스크롤로 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렵게 보실 거 없고요. 실습적인 부분인데, 가로는 스크롤이 될 이유가 없어서 안 되고, 세로 오버플로우 스크롤을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크기가 지정이 됐다면 스크롤이 되고, 그렇지 않다면은 스크롤이 안 되겠죠. 일단 밸류 값은 보셨습니다. 그리고 오토를 또 다시 한번 보죠. 차이가 뭡니까? 물어보시면은 아까는 여기에 스크롤이 안 되는데 스크롤 영역이 생겼었죠. 하지만 스크롤 의미가 없다고 해서 안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동으로 해라고 해서 새로만 생긴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작업을 하다가 좀 참고적으로 아실 수 있게 저희 R&D 팀에서 따로 준비한 참고, 이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내용이 박스에서 튀어나오게 되면은 원래 오버플로우 속성으로 박스를 어떻게 자를지 클립 속성으로 잘라낼 영역을 지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나온 건 참고로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고요. 한 두 가지 정도 더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요, 제가 제일 예전에 난감했던 게 저희 RGO의 홈페이지 때문에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6에서는요, 비저블 속성을 적용할 경우에 박스가 내용물 높이만큼 늘어나는데 표준과는 다른 방식입니다. 어긋난다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효과는요, 박스의 크기를 명확하게 지정했을 경우에만 나타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박스 안에 있는 플로트, 그 요소의 높이까지도 같이 계산이 돼버리더라고요. 결국 박스가요, 플로트된 요소를 포함할 만큼 커지기 때문에 플로트를 제거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요, 절대 위치가 지정되지 않은 박스의 높이를요, 퍼센트 단위로 지정하고요. 높이를 참조할 상위 박스의 높이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요, 표준 규격이라고 하면 CSS 규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이트가 오토로 간주된다는 점도 중요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해 드리냐면요, CSS 버전 텍스트 레벨 2.1에 정의된 오버플로우를 이용한 플로트, 그 해제는요, 정확한 동작 방식으로요, 오버플로우가 비저블일 때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비저블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하이트, 그 방식을 다루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직접 지금부터 실습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RGO의 홈페이지입니다. 다른 거는 다 접어두고라도요, 현재 이 이미지 메뉴는요, UL에 LI에 A가 있다면과 A에 또 스팬이 있다면이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메뉴는 상당히 기본 상식적인 메뉴입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있고 그 이미지 영역만큼의 높이 사이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지 사이즈가 다 다를 경우에 각각 정해져 있거든요, 사이즈가. 그리고 마우스를 오버했을 때 전부 블록 처리가 될 수 있게 디스플레이 블록 처리가 돼 있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간과하지 않았던 게, 모든 브라우저는 누워서 떡 먹기로 금방 됐어요. 이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인터넷 익스플로러 6에서는 갑자기 메뉴가, 끝에 메뉴가 아래로 내려가 버리더라고요. 마치 어설프게 전체 넓이를 정하지 않았거나 1, 2픽셀 차이로 밀리는 효과 아시죠? 인터넷 익스플로러 6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모든 브라우저에서는 문제없이 다 나오는 걸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고민을 많이 했죠. 결국은 이 문제로 인해서 스팬이라는 걸 여기다 또 따로 줬습니다. A가 있다면 원래 끝냈는데, 스팬이 있다면 해가지고 스팬이 있는 경우에는 오버플로우 히든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히든은 그 영역만큼만 보이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보이지 말아라는 거잖아요. 또 참고적으로 이거는 모바일 웹 제작
CSS3 버전에서 진행한 내용이죠. 하지만 여기에 많은 오버플로우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많은 오버플로우가 들어갔고 그 오버플로우도 여러 가지 종류가 들어갔어요. 전부 히든으로요. 근데 이 점점점 오버플로우가 아니라는 걸 학습해 보셔서 아실 거예요. 기기에 맞게 기기에 벗어나는 텍스트 내용이 있다면 줄바꿈이 아닌 이렇게 점점점 처리하라고 CSS3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요. 지금 얘네들은 다 오버플로우가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오버플로우가 없으면 얘네가 점점점이 아니라 줄바꿈도 아니에요. 그냥 밀려나 버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버플로우는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리고 항상 오버플로우가 있음으로 인해서 플로트에 대한 절대값 이게 같이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걸 실황으로 직접 보실 수 있는데요. 가장 처음이 이제 오버플로우 오토도 있고 스크롤 있고 히든 있고 또 비저블 있고 그러죠. 제일 먼저 우리가 했던 것 중에서 비저블 아시죠? 높이에 대한 부분하고 넓이에 대한 게 정해져 있는 상태인데 얘를 그냥 비저블로 처리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 접어놓고 새로 고침해 보겠습니다. 새로 고침해서 내용을 봤더니 그만큼 함축돼서 내용이 나오죠. 이렇게 돼 있고 또 여기에 보이지 말아라 히든 히든일 경우에 새로 고침했더니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부터는 이제 스크롤이 나오는 겁니다. 스크롤이 나오는 부분인데 이렇게 밸류 값이 스크롤로 됐고 새로 고침했더니 스크롤이 나와요. 근데 왜 이렇게 스크롤 내용이 안 나오죠? 사이즈랑 스크롤을 강제로 나오게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다시 하나 실습을 또 오토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밸류 값 지금 오토입니다. 스크롤이 나와야 될 부분만 나오고 나오지 않아야 될 부분 아래는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로만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가로를 좀 타이트하게 정의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작업을 하시다 보면 거의 오버플로우는요 히든으로 가장 많이 쓰입니다. 저희 모바일 웹 제작 CSS3 버전에서는 거의 오버플로우 히든이에요. 하지만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버플로우를 쓰시는 거는 디스플레이 블록, 플로트에 대한 레프트 라이트 이런 정의를 정확히 아시는 경우에 모든 크로스 브라우저에서 필요 적절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CSS3를 빨리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오히려 스마트폰으로 홈페이지 만드는 게 더 쉽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왜 쉽다고 얘기하냐면 일반 PC 버전은요 익스플로러 6, 7, 8 그리고 익스플로러 9에 다 맞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모바일 홈페이지는 사파리하고요 크롬만 맞추면 돼요. 딱 두 가지만 맞추면. 근데 얘네 둘은 웹킷 엔진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쉽습니다. 두 개가 다 같이 먹혀요. 반드시 모바일 홈페이지는 CSS3로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항상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게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써서 완료되는 경우도 있어요. 폰트 태그나 이런 것처럼. 근데 정렬이라든가 블록에 대한 부분은 하나를 가지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강의해드릴 또 플로트에 대한 절대값, 클리어에 대한 절대값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드릴 부분은 뭐냐면요. 플롯입니다. 가장 중요하죠. 제가 이 플로트에 대한 절대값은 항상 메뉴에 박스를 할 때마다 강의를 해드린 것 같아요. 다음 내용을 일단 보겠습니다. 현재 네 가지 내용이 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뭐 레프트 라이트 이런 거겠죠?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내용이 완료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이렇습니다. 뒤따르는 요소는요. 박스의 오른쪽 면을 따라서 들어갑니다. 흐른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값이 만약에 NON이다. NON이라는 거는 레프트 라이트라는 게 다 클리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디스플레이는 무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라이트 값 같은 경우에는 뒤따르는 요소는 박스의 왼쪽 면을 따라서 흐르는 겁니다. 아까 오른쪽이 아니에요. 라이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값이 이것도 NON이면 무시가 되고 뭐 NON이면은 기본적으로 참고로 아 이렇게 무시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흥미롭게 생각하실 게 작업하시다 보면은요. CSS3 버전에서 아마 강의를 한 것 같습니다. 플로트에 대한 절대값을 또 없애주는 게 있어요. 클리어. 그러니까 유동이 가장 흥미로운 성질은요. 그 면을 따라서 흐른다는 점인데 클리어 속성에 의해 갖고 이런 활동을 방지해버리는 거죠. 왜 방지할 거를 했을까요? 항상 이야기하지만 위에서 상속으로 해서 받아 내려온 부분이 여기서는 필요가 없다. 이만큼은 필요가 없고 이만큼이 또 다시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만 클리어를 한다든가 이 이후의 부분을 클리어를 한다든가 그럴 때 사용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작업을 하시면서 보여드릴 부분은 이제 뭐 이게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으로만 들을 수 있는 것 뿐이고요. 원래 이게 내용은요. 오른쪽으로 유돈된 그 박스의 왼쪽 면 아래로 이렇게 흐르게 되는 거죠. 주로 이제 글자가 이미지 주변을 흐르도록 이미지에 사용을 하는데요. 거의 배치나 정렬, 레이아웃 구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플로트에 대한 절대값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쉽게면은 이제 인라인 박스라고 하면 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인라인 박스 유동, 내용, 그리고 배경 이런 테두리들이 있잖아요. 이게 겹쳐지면 그 겹쳐진 거 유동 앞에 표현이 되는 겁니다. 플로트에 대한 절대값. 그리고 블록박스 있죠? 블록박스의 배경과 테두리는요. 그 유동 다음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박스가 투명할 때만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따 실습할 때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블록박스의 내용은요. 유동 앞에 무조건 표현이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여드렸는데 일단은 좀 사양서를 제가 본 사항으로는요. 좀 엄격하게 어떤 배치 규칙이 있습니다. 이건 잠시 후에 보여드릴 것이고요.
요거에 대한 실습 소스를 잘 주목해 보십시오. RGO 해서 RGO에 대한 클래스를 줬는데 H1, 2, 3로 해서 백그라운드로만 해서 줬죠. 그래서 이게 H1, H2 CSS를 이중으로 줄 수 있다는 걸 아실 거고요. 두 개에 대한 CSS로 적용됐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런 부분 하나만 가지고 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중복돼서 컬러로라도 사이즈로라도 중복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제일 먼저 나온 것은 플로트를 NON이 없이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플로트에 대한 절대값이 위에서 적용받는 게 있다면 절대값을 적용받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참고하실 수 있게 리얼하게 제가 준비한 게 플로트에 대한 절대값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해드렸어요. 근데 쓸 일이 별로 없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메뉴나 박스를 주로 만들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딱 보면 아시겠죠? 백그라운드 컬러를 가지각색으로 세 가지를 줬고 전부 플로트에 대한 절대값은 NON이다. 하나만 하다 지금은. 왜냐면 위에서 플로트가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 정해진 값이 내려왔던 거를 여기서는 NON으로 해라. 그렇게 말한 거나 똑같은데 지금은 위에서 플로트에 대한 절대값을 정의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높이 값으로 차이를 줬습니다. 맨 위에 거는 100, 80, 50 컬러를 각각 준 상태고요. 얘를 세로 고침해서 본다면 이렇게 됩니다. 넓이는 똑같아요. 높이 값을 각각. NON이는 어떤다? 없이 해준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만 하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좀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내용은 레프트에 대한 절대값입니다. 이 레프트에 대한 절대값, 이건 실습을 안 해보신 분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제가 레프트에 대한 절대값을 먼저 해보죠. 이렇게 해서 컬러, 현재 넓이랑 높이는 아주 동일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가로로 메뉴를 정렬한다. 바로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HTML5랑 CSS3 실습 강의에서 주로 썼을 것 같고요. A로만 해서 메뉴가 쭉 된 거 있잖아요. A로만. P로만 또 쭉 된 게 있고 스팬으로만 메뉴가 쭉 된 게 있고 또 지금처럼 DIV로만 메뉴가 쭉 된 게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이렇게 정렬이 돼야 돼요. 하지만 플로트에 대한 절대값, 왜냐면 이게 UL이나 어떤 OL 태그가 아니잖아요. 그냥 DIV 태그는 한 칸 줄바꿈이 자동으로 되는 건 아시죠? 그렇게 된 거를 가로로 배치를 이렇게 한 부분입니다. 이론적으로 하자면요. 지금은 원래 이게 자연 상태가 아니에요. 얘는 위에 얘처럼 세로로 이렇게 흘러야 됩니다. 플로트에 대한 절대값 정리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메뉴에 대해서는 웹퓨전 입문에서부터 상당히 많이 해드렸어요. 이 부분 제가 한번 레프트라는 정렬 자체를 아예 없애겠습니다. 일단 바꾸고 현재 얘는 초자연적인 div 블록에 대한 컬러와 넓이, 높이가 지정된 상태고 이렇게 됐을 때 세로 고침 어떻습니까? 이게 초자연적인 상태예요. 메뉴는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하지만 플로트에 대한 절대값에 대한 정렬을 해줬을 때는 이렇게 된다 라는 거 알고 계시라고 제가 비교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일단 원상태로 해주고 아까 플로트 NON이 레프트 라이트 있었죠. 라이트 한번 해봅시다. 라이트는 지금과 똑같은데 오른쪽으로 해라. 넓이 높이 동일하게 해드렸습니다. 세로 고침 어떻습니까? 얘는 레프트 얘는 라이트예요. 플로트에 대한 절대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플로트에 대한 절대값에 이 플로트에 대한 건 오른쪽에 정렬을 해라. 텍스트 정렬 오른쪽 왼쪽이랑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서 개체에 대해서 정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요 값을 알려드렸고 다음 작업할 때 얘가 사이즈가 안 정해졌으니까 줄바꿈 좀 되라고 여백을 이렇게 줬습니다. 라이트는 뭐 지금 실습을 제가 먼저 앞서서 보여드린 거고 RGO에 대한 클래스의 H1, 2, 3 클래스 이중으로 복합적으로 됐다는 거 아실 겁니다. 레프트 마찬가지입니다. 잘 보시면은 개수를 몇 개를 증폭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필요 적절하게 소스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의 소스가 전부 적용이 되는 거죠. 하나라는 것은 레프트에 대한 값과 사이즈가 지금 하나잖아요. 나머지는 컬러 값으로 쓴 거고 얘네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다 복합적으로 적용이 됐다. 알고 계시면 됩니다. 배치한 규칙이다. 이거는 제가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저희 R&D 팀에서 학문적인 내용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라고 해서 좀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봅시다.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막 설명하는 것보다 이 내용은 논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배치 규칙이 제가 CSS2 사용서를 보고 여러분이 필요할 것 같다고 R&D 센터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번까지가 있어요. 일단 제가 끝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참고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클리어 속성은 잠시 후에 할 거예요. 근데 이 규칙에 대한 총망라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플로트된 블록 아까 보셨죠? 플로트된 블록 사이의 질서, 플로트된 블록과 포함 블록 사이의 질서 이거를 명시해갖고 통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주에서 기술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번의 규칙 같은 경우 아까 보셨죠? 일부 브라우저가 적절히 지원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표준이냐 아니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요. 브라우저 6이냐 7이냐 6과 7 제일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요. CSS2 사양서에서는요. 제가 본 견해로는 폭이 명확하지 않은 플로트에 대한 폭은요. 0으로 봅니다. 근데 무조건 0으로 보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브라우저에 따라서 해석이 다른 경우가 있어갖고 폭을 완벽히 확실히 정해줘야 돼요. 폭이라고 하니까 또 생각나는군요. 이게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마우스 오버 했을 때 선택 영역도 무조건 디스플레이 블록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패딩의 영역, 넓이에 대한 영역이 있어야 그게 되듯이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플로트에 대한 절대값 지정이 돼야 된다라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플로트에 대한 거를 또 해제해버리는 거 제가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클리어 속성은요. 플로트된 박스 뒤에 이어지는 박스가 인접하지 않게 클리어를 시키는 배치 속성입니다. 플로트의 값이 같이 상속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부모 요소가 플로트된 자손 요소를 포함하고 있고요. 부모 요소에 플로트를 클리어로 해제할 경우에 자식 요소 있죠. 거기는 클리어가 영향을 미치지가 않습니다. 아이쿠 말 너무 어렵네. 플로트에 대해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렬을 하잖아요. 이렇게 된 거를 가로로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어진다 상황에 따라서는 얘는 이 영역을 적용받으면 안 돼요. 그럴 때 클리어를 쓰는데 이거는 제가 실무 제작할 때 모바일 웹페이지 CSS3 버전이나 HTML5와 CSS3에서 또는 웹표준 실무 과정에서 플로트에 대한 절대값을 해제해야 되죠. 클리어 속성을 사용하겠습니다. 뭘로? NONE로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 값이죠. 항상 뭘로 주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들어간다면 제일 먼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거기 유동을 해제한답니다. 소스를 잘 보십시오. 클리어 보스 생성된 박스는 원문에서 먼저의 요소로부터 만들어진 모든 유동 박스 아래로 이동을 한다라고 합니다. 모든 유동 박스 아래로 이동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딱 그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NONE는 위에 거를 해제해버리는 거고 보스는 따로 설명한 게 거의 쓸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레프트를 먼저 알고 계세요. 왼쪽으로 흐르는 요소의 높이만큼 위쪽으로 마진 생성이 되고 라이트 오른쪽으로 흐르는 요소의 높이만큼 위쪽으로 마진이 생성되고 요거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CSS1에서는요. 클리어 속성은 모든 요소에 지정할 수 있지만 CSS2에서는요. 블록 레벨 요소에만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확인 결과 CSS2 사양서에 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설명하고 있지는 않는데 CSS 2.1 권고 후보에서는요. 상승이 됐으니까 브라우저가 인라인 요소에 클리어 속성을 지정하는 것을 지원하는 때에는요. 플로트된 박스 아래에 인라인의 행박스를 표시하게 강제로 줄을 바꿔 한 개 이상의 빈 박스를 삽입하든가 아니면 새로운 행박스를 아래로 이동시켜야 된다는 권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저희 R&D 팀에서 나름대로 준비한 게 이렇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현재는 레프트입니다. 레프트인데 3개의 요소죠. 여기서 높이 값이 100픽셀이면 중간이에요. 50픽셀 그리고 200픽셀입니다. 이 3개의 요소가 현재 적용이 됐습니다. 근데 제일 중추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건 플로트에 대한 레프트 값이에요. 얘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준 거는 얘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만큼 나왔을까요? 아니죠. 이게 지금 300픽셀이잖아요. 잘 보세요. 300픽셀인데 뒤로 숨은 거예요. 그리고 클리어를 시켜주고 뒤에 숨은 겁니다. 지워준다, 없애준다, 삭제한다. 그래서 나름대로 또 어차피 아까 보신 거랑 똑같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은요. 클리어라고 제가 타이틀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다르게 이렇게 지정을 했고 요 소스는 딱 보세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겁니다. 숨었죠? 3가지잖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제일 처음이 300, 200 그리고 100이에요. 거기에 높이 100, 100, 100 똑같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거창하게 설명한 부분이 합리화가 되는 거죠. 뒤로 클리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아마 이게 더 보기가 쉬우시겠네요. 소스를 가만히 분석을 해보시면 플로트에 대한 절대값이 정렬이 됐었고 그리고 100픽셀과 50픽셀 높이 값이 된 거는 현재 이렇게 적용이 됐다는 것. 유동을 해제한다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클리어를 레프트로 했습니다. 레프트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넓이 값이 위에 거 플로트에 대한 거 라이트는 200이죠. 지금 라이트 뭡니까? 혹시 클리어가 이거구나 생각하시면 안 되죠. 라이트에 대한 절대값은 이거예요. 여기서 노는데 주지 않은 것과 준 것이죠. 레프트 값을 줬으니까 숨어야 되는데 숨지 않고 밑으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아까랑은 다르죠. 보니까 어떠십니까? 많이 어렵죠. 근데 이거를 다 외우실 게 아니라 저도 강의를 하고 있지만 이걸 다 달달달달 외우지는 못합니다. 단지 상황에 따라서 뭐 클리어는 위에 플로트에 대한 거를 삭제해주고 뒤에 숨어서 오른쪽만 나오게 한다든가 그런 게 있구나 라고만 알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무래도 학문적인 게 필요하다고 말씀들을 하셔서 혼자서 강의를 하면 안 되니까 R&D 팀에서 지금 5명이서 같이 저랑 작업을 하고 있는데 물론 더 좋은 작업을 해드리고 싶지만 학문적인 게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꾸만 실무적인 걸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니 뭐니 해도 위드 값이 아마 제일 많이 쓰일 겁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위드 값이 참 중요합니다. 강의할 때마다 참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해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기본 위드 값을 이렇게 설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거기에 위드 값만 있는 게 아니라 내부 여백이 있겠죠. 패딩, 한글로 씁시다. 패딩이 있겠고 그리고 패딩을 감싸고 있는 테두리, 보더가 있죠. 그리고 테두리 바깥에 외부를 뭐라고 하죠? 마진이라고 하죠.
근데 이 부분을 제외한 실제로 컨텐츠가 표시되는 영역의 폭 길이를 위드라고 합니다. 즉 마진, 보더, 패딩 이런 거를 제외한 부분의 위드 값을 더해줬을 때 전체 영역의 크기가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내용은 위드 값으로 해서 이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이 위드 값에서도 패딩을 만약에 좌우를 줬다 그러면 위드 값이 더 커지는 거죠. 이거는 작업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아들으실 겁니다. 만약에 위드 값만 딱 계산해서 레이아웃을 계산했다면 완전히 초보자죠. 위드 값이 본문 내용의 실제적인 내용이고 그 실제적인 내용을 지금 강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패딩, 보더, 마진 이런 거를 다 계산을 해서 모든 작업을 하시라는 잔소리였고 이거를 잘못 계산하게 되면요 레이아웃 자체가 잘못됩니다. 일그러지죠.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여기 레프트, 메인, 라이트를 했는데 여기 사이즈가 만약 500이다. 500인데 보더나 패딩을 계산 안 하고 했으면은 얘가 밑으로 내려가 버리는 아니면 얘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사용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 넓이값 속성은요. 뭐 div 박스나 스팸 박스나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테이블에도 쓰고 이미지에도 쓰잖아요. 뭐 그럴 때 사용하게 되겠고 아무래도 웹 문서로 따진 프리태그 아시죠? 프리태그 같은 경우에다가 위드 속성을 사용했을 때는요. 아무래도 그 최대한 형식을 유지하는 프리태그 속성으로 텍스트가 줄바꿈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옆으로 쭉 나가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위드 값으로 이미지 같은 거 넓이만 조정했을 때 그러니까 높이 값, 하이트라고 하죠. 하이트를 안 넣고 위드 값만 가지고 이미지를 조절하게 되면은 포토샵에서 왜 자동 비율 계산되는 거 아시죠? 이미지 사이즈. 그런 식으로 높이가 오토 값으로 해서 조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잔소리가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밸류 값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길이 값은 아시죠? em, 픽셀, 인치, 센티미터, 밀리미터 이런 여러 가지 값을 사용할 수 있고 음수 값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넓이 값, 위드 값에서는 음수 값은 지정이 될 이유도 없고 지정될 수가 없겠죠. 미니멈하고 음수 값은 달라요. 그리고 퍼센트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요소의 폭 넓이를 상속되는 모체 블록에 대해서 퍼센트로 지정을 하게 되는 거죠. 와, 말이 너무 어려워요. 한마디로 이 내부를 브라우저라든가 또는 그 상속된 내용을 따라서 상속된 내용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상속된 게 없다면 해상도 크기가 상속된 거겠죠. 해상도가 있는데 레이아웃이 만약 500으로 돼 있는데 500 미만의 내용을 퍼센트로 했다. 그럼 그 500이 바로 부모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뭐가 있을까요? 오토 값입니다. 오토 값은 지금 설명해 드린 것처럼 와이드 속성의 기본 값이고요. 오토 값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이제 웹브라우저 넓이에 귀속이 되게 됩니다. 물론 웹브라우저 미만의 다른 내용이 있고 그 다른 내용 안에 또 내용이 있다면 상속이 되는 거죠. 그걸 인허릿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이너릿을 제가 강의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CSS3와 HTML5 강의에서는 좀 했어요. 그리고 모바일 CSS3 강의에서도 했습니다. 근데 이 오토에 대한 부분에 인허릿이다. 인허릿은 일단 익스플로러 8 버전에서는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이하 버전에서는 지원되지가 않아요. 제가 보기에도 윈도우 7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8은 좀 지원이 되는데 그 이하 XP의 8에서는 이게 적용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쉽게 이야기하면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다? 표준 브라우저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 나오는 이 부분 실습이죠. 이미지를 실습을 하는데 처음엔 오토, 그 다음엔 50%잖아요. 오토라고 했더니 브라우저에 따라서 뭐 오토 생각하시는데 현재는 소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이미지 태그에 내용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오토를 알려드렸고 오토만 있는 건 아니죠. 아까 밸류 값들이 쭉 있었으니까 지금 보시면 뭡니까? 컬러로 해서 백그라운드로 해서 정해줬고 백그라운드의 넓이를 각각 정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넓이 값에 따라서 지금 변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소스가 넓이, 높이, 위드 값이니까 넓이는 당연히 들어가겠고 이렇게만 됐는데 지금 만약 이것만 보시고 이걸 이해하셨다면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플로트에 대한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세로로 출력되지 않고 가로로 출력된 겁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내용을 각각 줬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다가도 각각 줄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제가 따로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아까 보셨던 내용과 상충하는 동일한 부분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넓이값, 높이값에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정해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로트에 대한 절대값 정렬을 해줬기 때문에 얘는 세로로 출력되는 게 아니라 가로로 쭉 출력이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 내용의 소스를 보시면 높이값은 다 동일하고 넓이값만 각각 다릅니다. 왜 넓이값만 다를까요? 왜냐면 지금 강의가 넓이값에 대한 강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용을 한번 봅시다. 세로 고침에서 보면은 위드 값으로 해서 이렇게 넓이에 따라서 출력이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가로 출력은 플로트에 대한 절대값이 출력이 됐고 플로트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세로로 쭉 출력되는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저장해주고 세로 고침했더니 어떻습니까? 세로로 해서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기본으로 알고 계시라고 지금 제가 실습으로 아까 해드렸던 부분이고 오토와 퍼센트에 대한 차이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아까 저희 R&D 팀에서 구성한 내용이 정확히 100% 맞는 내용이고요.
지금 제가 구성한 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퍼센트로 했던 거는 이 브라우저가 아니에요. 이거는 브라우저 위치로 퍼센트로 한 게 아니라 이미지를 가지고 퍼센트를 한 겁니다. 만약에 이미지가 100이다. 100이 한 300픽셀짜리다. 그럼 50%면은 150픽셀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높이 값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높이 값 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제가 아까 포토샵에서 이미지 비율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동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를 했고, 넓이 값 오토라고 했던 부분은요, 브라우저에 따라서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지이기 때문에 오토 그 넓이 그대로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볼까요?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그 자체대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부분이고, 넓이 값이 그것만 있는 거는 또 아니겠죠. 제한을 주는 게 있겠죠. 아무래도 넓이 값에. 지금 보시는 거는 말 그대로 미니멈 약자입니다. 미니멈 위드라는 부분인데 설명 그대로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각각의 요소를 얼마나 넓이를 축소해갖고 설정할지에 대해서 지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미니멈 위드 값을요 한 500픽셀로 지정을 해뒀다면은 이 넓이가 500이 될 때까지는 유동적으로 줄어드는데요, 500 이하일 경우에는 더 이상 줄어들지 않고 500으로 고정된다는 거죠. 정확히 아시려면 원래 미니멈 위드, 미니멈 하이트가 있는데 하이트를 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모바일 웹 제작 강의에서요, 이 목록에 대한 부분 강의 시에 사용했던 부분이었던 거를 모두 기억을 하실 것 같고, 그리고 맥시멈과 미니멈이 같이 쓰이겠는데 인터넷 익스플로러 6 이하 버전에서는 글쎄 사용되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은요. 그리고 여기에 밸류 값이라고 예를 들면은 길이가 있겠죠. 길이는 뭐라 그랬죠? 아까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픽셀, 센티미터, 밀리미터 단위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어느 정도 작게 이해는 안 된다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지정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는 항상 나오듯이 퍼센트입니다. 퍼센테이지로 해서 백분율 값으로 적용해 갔고요. 특별한 상위 요소, 상속 요소의 상위 요소가 없을 경우에는요, 브라우저 넓이를 기준으로 주로 이 비례로 설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잠깐 비교를 해드린다면, 제가 이 강의는 해드리지 않았지만 퍼센트로 레이아웃을 짜서 하는 게 있어요. 100%다 그러면 사용자 해상도에 따라서 100%가 되겠죠. 하지만 어느 일정 부분은 브라우저가 아무리 좁아도 절대 줄어들지 말라고 미니멈을 줄 수가 있겠죠. 위드 값으로. 그럴 때 얘는 100픽셀 이하로는 줄어들지 마.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미니멈 위드 100픽셀 요 요소는. 그렇게 된다면 얘는 고정이 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퍼센트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퍼센트는 아무래도 마이너스는 안 된다 라는 것쯤은 이제는 아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인허릿 부모 요소를 그대로 따라간다, 그렇게 되겠죠. 이 부분은 상속값이 그대로 밑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니멈 값의 위드 값을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보시면은 문단이나 이미지 최소 넓이를 지정하는데 최소 넓이다. 그러면 미니멈 최소가 들어간 게 바로 여기 지금 처음에 미니멈 위드 400픽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미니멈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최소 400까지만. 400 이하의 스크롤바가 생긴다 안 생긴다? 내용을 보시면 아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보시면은 미니멈 위드라고 해서 50%가 돼 있고 그냥 50%가 돼 있어요. 최하 어느 정도까지는 나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제가 간단하게 실습을 만들어 봤습니다. 물론 아까 그 부분을 보셨어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다시 한번 아까 그거랑 같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단 타이틀을 넣어줬고 이미지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그냥 이미지로 처음에 이렇게, 자 미니멈 위드 200픽셀, 아까는 퍼센트 그리고 픽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현재는 이미지로 했습니다. 200픽셀로 해서 미니멈이 들어간 200픽셀과 그냥 200픽셀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미니멈 위드라고 해서 미니멈 200픽셀까지, 그리고 얘는 그냥 200픽셀. 자, 어떤 차이입니까? 현재 미니멈 위드 200픽셀을 준 얘는 왜 이렇게 크게 나왔냐? 아무리 작아도 200픽셀 이하는 가지 말아라는 거예요. 아까 그 밸류 값이.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전체 크기로 나온 거고 얘는 200픽셀을 딱 정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위에 내용한 그 밸류 값 미니멈 200픽셀은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200픽셀 이하가 되더라도 200픽셀까지는 최소한 넘어가지 말아라. 이 이하로는. 이 이상으로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의 크기가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니멈 위드 값 의미를 좀 제가 알려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서는 맥시멈이라는 게 또 있겠죠. 뭐 하한가가 있으면 상한가가 있듯이 맥시멈 위드 값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정된 최대값보다 커질 경우에는 크기를 그 지정값에 맞추는 역할을 하는 속성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쉽게 미니멈을 얼마, 맥시멈을 얼마 이런 말은 많잖아요. 만약에 맥스 값, 맥시멈 값을요 300픽셀로 밸류 값을 정의를 했다고 얘는 세미콜론으로 해서 마무리해주고, 이렇게 해서 물론 여기 위드 값이 들어갔겠죠. 다시 해가지고 이 지정됐으면 요소의 크기는요 300 이상으로 안 늘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200픽셀 미만은 줄어들지 말아라라고 해서 민 값이 들어갔죠. 근데 지금 맥스 값은 300픽셀로 만약 정의를 한다면 300픽셀 미만 그런 게 아니라 300픽셀 이상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늘어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맥시멈과 미니멈은 그런 차이입니다. 지금은 뭐 과도하게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요소에 대한 제약을 둘 수 있는 속성들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렇게 길이값, 픽셀, EM, 기타 등등 알고 계시겠고 좀 아까 설명해 드렸고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퍼센트, 백분율이 있겠고 뭐가 된다 안 된다 아까 설명 그대로 인용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오토값은 없어요. 오토값 대신에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NON이 그러니까 맥시멈 위드 속성에는 이게 지금 있죠. 근데 미니멈 위드 속성에는 이게 없어요. 아까 설명 안 했잖아요. 그래서 맥시멈 위드 속성에만 있는 값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내용 영역의 넓이를 제한이 없고요. 본래 요소 크기들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NONE를 사용할 때는 위에서 만약에 맥시멈을 200 이상은 안 돼. 그렇게 해서 설정을 했는데 이 사항에서는 그래도 그 사이즈대로 나와야 된다. 얘를 클리어해 줘야 되잖아요. 맥스 값을. 그랬을 때 NONE 값을 써준다면은 요 요소에서는 그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맥시멈에 대한 제한은 안 받는다는 얘기지 미니멈에 대한 제한은 상관없습니다. 미니멈에 대해서는 이게 쓰이질 않았어요. 그리고 부모 요소를 상속해라 뭘까요? 그게 바로 이너릿입니다. 주로 브라우저에서는 통용되지 않고 표준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시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또 빠질 수 없는 부분 뭐가 있을까요? 실습이 아무래도 있겠죠. 이렇게 지금 한글로 저희 R&D에서 자세하게 썼습니다. 보시면은요. 위의 값은 맥스 값으로 해서 300픽셀이 됐어요. 근데 맥스 값 300픽셀이 있는데 얼토당토안하게 지금 넓이 값 400으로 했어요. 그리고 밑에는 맥스 값이 없는 상태에서 400픽셀을 했어요. 그냥. 그랬더니 위에는 넓이를 400으로 지정했지만 이 넓이 값은 안 먹히고 얘가 먹혀서 100픽셀이 줄어든 거예요, 현재. 그래서 300으로 딱 제한돼서 나오는 게 바로 미니멈 값, 맥시멈 값 중에서 현재 맥시멈 값이죠. 그리고 넓이 값 400픽셀. 얘는 정의하거나 제한한 게 없으니까 400픽셀 그대로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지로 테스트가 있겠죠. 이미지로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만들었습니다. 위에 거는요. 맥스 값이 정의가 된 거고 아래 거는 다 넓이 값이 정의가 되어 있어요. 넓이 값은 보시다시피 다 100%입니다. 하지만 맥스 값이 먼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맥스 값을 무조건 20%로 해라. 그리고 30%로 해라, 40%로 해라. 현재 세 가지가 만들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좀 나름대로 연구를 좀 해봐서 이 맥스 값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과 동일하게 여러분이 좀 쉽게 이해를 좀 하실 수 있으시라고 제가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이미지로 해서 하는 게 좀 더 빨리 알아들으실 것 같아서 퍼센트는 했으니까 이제 픽셀로 하겠습니다. 아까는 다 퍼센트로 됐지만 지금 픽셀이죠. 얘 200픽셀과 얘 200픽셀은 또 어떻게 다르겠느냐 보면 알겠죠. 새로 고침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별다른 거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시겠죠. 물론 지금 보셨을 때는 별 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내용은 한마디로 최대값 200픽셀 넘지 마 이런 거고요. 그냥 200픽셀이야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200픽셀 동일하게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참고로 알고 계시라고 제가 지금 내용을 만들어 드린 거고요. 그리고 좀 더 난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저희 R&D 팀에서 또 하나를 정의를 했습니다. 클리어를 시키는 거 NONE 이런 식입니다. 보시면은 제일 처음 선언한 부분은 맥시멈 위드 값을 40%로 했어요. 그리고 위드 값을 그냥 100%로 했어요. 원래 이 말은 안 됐잖아요. 위에서 정의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 중에 40%만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얘는 NONE로 해서 제대로 정방향으로 해서 나온 부분을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넓이에 대해서는 맥시멈, 미니멈에 대해서 강의는 제가 쭉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그와 상반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넓이 했으니까 높이가 있겠죠. 높이는 하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내용을 좀 이렇게 넣었습니다. 하이트에 대해서는 설명 그대로인데 앞서 위드 속성에서 설명해 드린 거랑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높이다. 근데 이거 역시 패딩, 보더, 그리고 마진 제외한 실제에 대한 컨텐츠가 표시되는 영역의 길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항상 문제가 되는 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입니다. 하이트 속성을 주의해서 적용해 주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패딩, 보더, 마진, 컨텐츠 이 네 가지 요소가 모두 다 더해져 가지고 하이트 값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을 바꾸면 넓이 값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라고 들어가겠죠. 그래서 아까 넓이 값 설명해 드렸듯이 잘못하면 레이아웃이 깨지는 어긋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하이트 값은요. 요소에다가 적용을 했을 때 하이트 범위를 벗어난 요소들은요. 스크롤이 생기겠죠. 그래서 스크롤바가 생성이 되거나 이 범위 밖 요소들을 잘라내는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것 중에 CSS 요소 중에서 뭐가 있었죠? 오버플로우죠. 오버플로우 속성을 사용해서 이 내용을 보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소의 높이를 정하거나 변화시킬 때 그리고 위드 값과 하이트 값을 함께 지정해갖고 비율에 상관없이 왜 포토샵에서 넓이 값만 하면은 자동 비율 체크하면 자동으로 정해지는데 그렇게 자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넓이 높이를 함께 비율에 상관없이 각각 지정해서 사용할 때 요 하이트 값을 사용하는데 현재 밸류 값이 나오는 것처럼 네 가지죠. 보겠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백분율 그리고 브라우저가 지정된 요소의 넓이를 자동 그리고 이 자동에서는요 하이트 속성의 기본값이 또 오토예요.
그래서 하이트 값 미지 정시에는요, 자동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오토 값은요, 브라우저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높이가 적용되는 값.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레이아웃 작업 시 높이는 거의 지정을 하지 않는 이유죠. 자동으로 늘어나라. 그 다음에 인허릿이 되겠죠. 부모 요소의 내용을 상속받아서 가져와라.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여러분이 좀 쉽게 아실 수 있게끔 이렇게 높이값. 아까와는 다르죠. 뭐가 다르죠? 아까는 플로트에 대한 절대값 정렬로 해서 해줬기 때문에 가로로 쭉 정렬이 됐어요. 위드 값이 줬으니까 가로로 그냥 하라는 거였고, 그리고 높이 값인데 뭐 가로로 정렬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넓이 높이 중에서 높이를 각각 다르게 정의를 했기 때문에 요소마다 높이가 다르게 변한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이미지를 가지고도 작업을 할 수 있죠. 오토 정 사이즈, 그 다음에 40%만, 그리고 10%만 이렇게 나오게 해라. 딱 보면 이런 건지 아시겠죠. 그리고 텍스트로도 실습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보면 인허릿과 또 인허릿과 인허릿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위에서 상속 봤는데 지금은 인허릿만 주고 높이 값을 안 줬어요. 세 가지 다. 근데 높이 값이 세 가지가 다 달라요. 왜 그러죠? 상속 요소를 받을 게 없으니까 현재 내용에서는 텍스트 사이즈 가지고 높이가 적용이 되는 건 당연한 사실이 되겠죠. 그리고 가운데는 텍스트에 대한 정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나서 폰트 사이즈 100% 이해죠. 이너릿이 무조건 위에 상속이 없으면 정해지지 않는 게 아니라 현재는 이너릿 같은 경우에는 폰트 사이즈로 정의가 됐다는 거 알고 계시라고